인류는 유사일에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곧 무기의 역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마크1 전차, 제2차 세계대전 MG-34 기관총, 6.25 전쟁 T-34 85 탱크, 베트남 전쟁 UH-1 헬기, 걸프 전쟁 F-15E 전투기. 대한민국의 무기는 어떤 역사를 거쳤을까요? 소총, 기관총, 막격포, 대인, 대전차 지뢰를 한 달 내로 만들어 오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번개 사업입니다. 자주 국방에 대한 염원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첫걸음. 그 노력이 빚어낸 40일의 기적. 5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발사! 소련제 탱크 앞에 무력했던 나라는 7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방산시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무기체계에 놀라고 있죠. 아, 이 정도였었나? 육해공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하여 방산 역량을 쌓아온 대한민국. 세계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방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한 부대를 찾았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빛에 의지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인들. 그들은 바로 포병 부대로 오늘은 아주 중요한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오늘 수정탄 2발 쏘고 각계포 지명사 한 발씩 쏜 다음에 수력사 지난번하고 좀 다를 거예요. 겨울 날씨 중 가장 춥다는 12월과 2월 사이에 실시하는 혹한기 훈련. 몸은 춥지만 훈련에 임하는 마음은 뜨겁습니다. 래프! 방열자가 빨리 할 거니까 지금 바로 맞추고 직각기 맞춰라!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한 훈련장. 포대 각계포 지명사 하나발 탱고각 이상. 어둠이 거치자 햇빛 아래 위풍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 우리 육군의 명품 무기. 우리 육군의 핵심 전력이자 K방산의 효자 수출품인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 포병 사격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군 기동부대가 공격하기 이전에 적 방어진지를 파괴하고 적 전투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공격 준비 사격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수의 적 전차가 식별될 상황을 가정하여 가장 강력한 화력 지원인 포병 집중 사격 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K9 자주포 17문을 투입해 100여 발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포병 사격이라는 훈련이 실제 탄을 발사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험하다 보니 항상 긴장감을 갖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주포 내부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사격 방위가 사각 안전대원 양호 즉강 끝.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 적의 도발에 맞선 우리 군의 결의입니다. 그 결의를 불태우는 무기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는 제어 나달로부터 사격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격 명령 하달로부터 포탄이 발사되는 시간이 30초라는 시간이 걸리며 특히 탄 운반 및 장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했던 수동 방식보다 안전사고 및 비전투 손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월의 끝자락. 겨울을 보내고 싶지 않은지 매서운 바람과 눈발이 휘날립니다. 이러한 추위에도 우리 육군의 전차 기동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 기동 훈련의 중심에는 지상전의 왕자 K2 전차가 있습니다. 대대는 동계 악기상 속 전술적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혹한기 훈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근본 훈련은 부대 이동, 직결지 행동, K2 전차 사격 및 중대, 대대 전술 훈련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기동사단에 편성된 포병, 공병, 방공, 정보 등 재병 협동 훈련을 통하여 기동사단이 전시 수행해야 되는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장갑차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기계화 보병 대대에 1개 전차 중대를 배치하여 공격 작전에서 전투 수행을 하는 훈련입니다. 오마이크 뒤 출발할 테니까 손재택 우전 따라서 그때 출발 준비할 수 있도록. 당소 통제책이고 선두 감시야 전진 통해서 적 식별되면 보고할 것. 전방 적 출현. 용호 좌측 경계. 투호 우측 경계. 수동. K2 전차와 기동 사단인 포병, 공병, 방공 등 다양한 지원 부대가 전투 상황을 가정해 합을 맞추는 훈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협동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협동성은 K2 전차를 중심으로 더욱 굳건해집니다. 군생활 33년 동안 M계 전차, K1 전차, K2 전차를 탄 결과 기갑인들에게 최적화가 된 전차로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최고의 전차입니다. 빠르지만 안정적인 기동 성능, 거기에 강력한 화력 체계를 갖춘 K2 전차. K2 전차는 승무원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전차입니다. K2 전차는 기동력, 화력, 방어력, 지휘 통제 능력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 좌후, 전차의 자세를 조절할 수 있는 반능동력 유기압 현수 장치 등 어떠한 지형에서라도 기동과 사격이 가능한 최적화되어 있는 전차입니다. 120mm 55 구경장 활강포를 채택하여 적의 어떠한 전차라도 관통할 수 있는 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은 표범을 뜻하는 흑표. K2 전차의 다른 이름은 흑표 전차입니다. 빠르게 적을 제압하는 표범처럼 K2 전차는 적의 기습 공격이 가능한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우리의 무기가 지금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랜 연구와 개발 끝에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들. 대한민국 방산 기술은 이제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K방산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바로 폴란드입니다. 2023년 10월에 치러진 폴란드 총선.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원 집정부제인 폴란드. 지난 총선 결과 친이유 성향의 총리가 선출되어 K방산 수출에 적신호가 떴지만 수출입은행법이 개정되어 2차 계약도 무사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벌써 2년을 넘어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가장 다음으로 피해를 입을 만한 대상 국가가 폴란드였기 때문에 폴란드가 이제 급격한 국방력 강화에 필요성을 느끼고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은 무기체, 재래식 무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 공급처를 찾던 중에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중에서 가장 최적의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판단하고 한국과 무기체계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유럽을 겨냥한 러시아의 위협이 부각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폴란드가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손을 건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To jest win-win situation. To jest rozwiązanie, które jest korzystne dla obu stron, dlatego że współpraca polsko-koreańska wzmacnia oba nasze państwa. 2022년 10월 기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다목적 전투기 48대, 천무 288문이 폴란드를 향했습니다. 이제 폴란드의 무기고에는 대한민국의 무기가 채워질 것입니다. 이번 수출 계약은 단일 국가에 납품하는 최대 규모입니다. 지상 무기뿐 아니라 항공 전력도 수출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Ale jest to właśnie tej forma współpracy i budowy partnerstwa pomiędzy naszymi krajami. Co do przyszłości, no trudno mi się wypowiadać. Na pewno ten samolot będzie u nas no, takim jakby dużym wypełnieniem naszych możliwości, jeżeli chodzi o siły powietrzne, tak? Bo będzie to samolot. 정전 상황 속에서 방위 산업에 박차를 다해 다져온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 그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 이제 그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독일과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폴란드는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뒤바뀌곤 했습니다.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예술로 아픔을 치유하려 했던 폴란드인. 그러한 폴란드인들의 마음을 치유해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Jesteśmy w wyjątkowym miejscu, w Żelazowej Woli. Ponad 200 lat temu. Duma Polaków, duma całego świata, geniusz muzyki. Przed nami dom, w którym urodził się Fryderyk Chopin. 20세에 고향을 떠나 죽을 때까지 조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쇼팽은 폴란드에 대한 애국과 사랑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Osoba Fryderyka Chopina i jego muzyka łączy wszystko to, czego nam, Polakom, wzbraniano. To miejsce to kwintesencja patriotyzmu, dumy narodowej, ale też melancholii, heroiczności, idylliczności. Wszystkiego to, co możemy nadal wysłuchać w utworach Fryderyka Chopina. 평생 친구와 가족, 그리고 조국을 그리워했던 쇼팽은 19세기 러시아에 대항하는 폴란드 시민혁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무력함과 함께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쇼팽의 참담한 마음은 음표가 되어 혁명이란 부제를 달고 에튜드 작품 번호 10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오랫동안 침략과 침공을 당했지만 폴란드에 가장 깊은 아픔을 남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바르샤바를 향한 나치 독일의 공습은 무자비하고 잔인했습니다. 2차 대전 직후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 공산화가 되고 맙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과거 독일로부터 또는 러시아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금 침공이 또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방력 강화는 계속될 것이고, 다만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인데 이미 1차 계약 때 저희가 많은 물량의 무기체계를 제공을 했고 폴란드 군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침략의 아픔을 가진 폴란드의 과거는 어쩐지 우리의 아픈 과거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극복하는 민족성도 닮았습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7,750km나 떨어져 있지만
이제는 자주 국방을 수호하고 국제 평화를 견인하는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W obecnych czasach trzeba uważać na wszystko, co się dzieje w świecie, szczególnie na konflikt na Ukrainie. I moim zdaniem to dobra decyzja ze strony rządu polskiego. Wiem, że sprzęt koreański jest na wiele lepszy niż na przykład sprzęt wojskowy polski. Dlatego, że uważamy Koreę Południową za kraj wysoko rozwinięty technicznie i broń, zakładamy również, że broń, która została, przedmiot kontraktu został sprawdzony przez naszych specjalistów i jeżeli umowa została podpisana, to znaczy, że polska armia może mieć z tego korzyści.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여 년 가까이 됐지만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도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궁전과 교회, 시장은 재건했지만 당시 폴란드를 위해 싸웠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전쟁의 상흔은 남겨놓았습니다. 이곳은 폴란드의 K9 자주포와 천물을 수출한 대한민국 방산업체의 폴란드 사무소입니다. 현지에서 수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방산 무기의 홍보입니다. Ask Jeff for these details and we keep you in the copy. So more or less today actually we are talking about that how we're gonna promote for that our product for the K9 천무. And how to best 대한민국 방산 무기의 장점과 폴란드 군사력 보강에 어떤 도움을 줄지 폴란드 국민을 상대로 정기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폴란드는 이전에 뭐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의 침공을 받았거든요. 독일 그리고 러시아에 계속 끊임없는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느끼는 자주국방에 대한 니즈랑 폴란드가 느끼는 자주국방에 대한 니즈는 거의 동일합니다. 1920년 폴란드가 옛소련군 침공을 물리치고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날인 8월 15일. 이날은 폴란드의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는 폴란드 군대가 사용하는 군사 장비를 전시하는 행사가 거행되는데요. 이날 행사에 한국의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다목적 전투기 FA-50입니다. FA-50은 전술 데이터 링크,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로 무장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명품 무기인 K2 전차. K2 전차는 빠른 속도감과 함께 사격 통제 자동 탐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는 우수한 화력 성능과 기동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K 방산 무기가 수출되었습니다. 그 최초에 정부 간 협력할 때는 전차, FA-50 그리고 자주포가 들어가 있었고요. 천무는 그 뒤에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계약할 때 그때. 다연장 로켓 천무. 천무는 2009년부터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입니다. 다연장은 정밀 유도탄을 활용해 정확히 화력을 집중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포병 장비는 보통 각각류 위주로 이름을 이제 짓는데 다연장을 이제 호마라고 짓거든요. 호마가 랍스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비 면에 보면 또 그 랍스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발사대 자체를 저희가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하다 보니까 한국과 이제 폴란드의 이런 이제 협력을 통해서 생산하고 이제 조립하고 이제 납품을 완료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천무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시스템에서 타격 체계로 사용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천무는 이제 폴란드의 육상 무기로 폴란드 안보를 책임집니다. 나토 회원국 9개국에서 총 2만여 명의 병력과 장비 3,500대가 참가한 드래곤 24 훈련이
폴란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 우리의 무기 K2 전차가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K2 전차가 드래곤 24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We came to see the start of the Dragon exercises. Right now, here is the big NATO exercise. 육상, 해상, 공중 작전을 수행하는 드래곤 24 훈련. 유럽의 여러 무기와 어깨를 나란히 한 K2 전차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타 전차에 비해서 기동성이라든지 명중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그 화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독일, 미국 전차에 비해서 많이 이제 뒤지지 않는다. 종합적인 전차의 성능으로 봤을 때는 기존 나토, 독일, 미국 전차에 비해서 오히려 성능이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23년 기준 전체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기며 수출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방부의 노력으로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국 9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은 2012년에서 2016년 5년간의 실적 대비 2022년 기준 177% 증가했습니다. 눈부신 성장을 보인 한국의 방위 산업. 하지만 지금의 방산 결과물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무엇보다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 애써온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점철되었던 우리의 아픈 역사. 그런 아픈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은 나와 가족,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한 명의 병사가 여러 명의 적군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고유한 무기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신기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다연장 로켓포랑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발사대와 이 날아가는 포탄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 화차와 신기전을 오늘날 다연장 로켓포의 원조로 보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기습 침공한 북한. 준비된 자들의 공격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병력상으로는 한 10만 명 이상 차이가 났고 더욱 중요한 거는 당시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전차라든가 전투기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북한은 전차가 200여 대에 달았고 또 당시 북한군의 전차 같은 경우에는 T-34 85라고 이제 모델명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야말로 탑10 안에 들던 그런 정말 좋은 전차였습니다. 그리고 다주국방을 시작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이 전차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야포, 특히 화포류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외치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했습니다. 사실 60년대까지는 미군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8년도에 1월 22일 날 김신조 일당이라고 알려진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피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8년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대두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1.21 사태에 이어 이틀 뒤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가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 감축의 추진은 한국의 안보 불안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그러니까 북한의 전쟁 야욕을 무력화시키고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은 스스로 자주 국방력을 완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1970년 8월 6일 날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국방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주국방 강화와 육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 전문기관입니다. 설립된 지 얼마 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임무를 주게 됩니다. 소총, 기관총, 박격포, 그다음에 수류탄, 대인 대전차 지뢰를 한 달 내로 만들어 오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번개 사업입니다. 예비군 20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병기 개발에 착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번개처럼 빨리 만들라고 해서 지워진 번개 사업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무기 설계도는커녕 무기 제작 기반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무기 개발은 착수 40일 후 대통령 앞에 시제품을 전시합니다. 임무 완수인 거죠. 번개 사업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배꼽 미사일 개발과 발사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2초, 1초, 발사!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소총 한 자루 생산하지 못하던 나라는 탄약 개발부터 생산, 공급까지 전 공정 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은 탄약을 생산하는 국내 방산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탄약의 역사는 곧 이 기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68년 50여 명의 인원으로 시작된 이 기업은 현재 6회 공군용 탄약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탄약 생산 업체입니다. 신동산업에 그 첫 발을 내딘 것이 저희 회사의 모태입니다. 이후 이러한 신동 소재는 탄약의 부품에도 사용되는데 이러한 연관성과 사업 보국의 정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열 전도율이 높아 연료비도 적게 들고 1970년대 본격적인 아파트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기업은 동파이프 생산업체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또 다른 주력 사업은 동소재를 이용한 탄약 생산입니다. 현재 총기에 사용되는 소구경 탄약부터 야포와 함포를 위한 중대구경 탄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탄약을 생산 공급하는 종합 탄약 기업입니다. 탄약은 고위력, 장사정 및 정밀 타격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 저희들은 전차 탄약 및 유도무기 탄두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관통력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곡사포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사거리 연장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에 열린 북한의 열병식. 그동안 북한은 열병식을 계기로 군사력을 과시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신 무기가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긴장과 불안에 휩싸이게 합니다.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국가가 더 많은 무기들을 장착하고 또 발전하고 있는 걸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핵무기가 계속 발달하고 소형화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뭐 약간 과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한 마음은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인 그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금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국산 무기들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이제 경제력에서 상대적으로 뒤져 있는 북한에 비해서는 사실 재래식 전력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하고 있고, 국산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유도 미사일 천궁2. 천궁2는 적의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2017년 우리 군의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2018년부터 양산한 유도 미사일 천궁2. 1 발사. 천궁2는 수직 사출 발사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발사 정상. 교전 완료. 천궁2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교전 완료. 네, 천궁2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2012년부터 17년까지 체계 개발을 수행을 했습니다. 총 5년간의 기간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유도탄 설계부터 제작 그리고 3단계에 걸친 비행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초도 양산을 수행하면서 국방기술품질원과 품질 확인을 위한 품질 인증 사격을 수행을 했고요. 본 시험에서 성공적으로 시험을 완수함에 따라서 현재 양산과 군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여러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이나 전투기, 폭격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이 바로 천궁2입니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 천궁2 미사일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는 7년간 공들였던 프로젝트였고 이를 통해 32억 달러, 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전시회 와보니까 우리 K방산의 우수성 그리고 세계적인 위상을 절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요격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한 국가로 UAE에 이어 사우디 수출까지 달성하며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건설과 의료 분야에서 우리가 긴밀한 협조를 해왔고 우수한 품질과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천궁2는 우수한 품질과 성능이 바탕이 되었고요. 그것을 보고 사우디가 천궁2라는 전략 무기 체계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현재 K방산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황기의 배경엔 K방산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무기체계에 놀라고 있죠. 아, 이 정도였었나 싶을 정도로 놀라고 있는데 그 기전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됐고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노하우, 정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숙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산 기술력에 힘입어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곳은 호주 멜버른입니다. 멜버른은 흔히 문화와 창의성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즐거움도 좋지만 이곳에서 꼭 한번 방문하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멜버른 전쟁기념관입니다. 우리와 거리는 멀지만 호주와 한국의 역사는 지난 70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전쟁기념관 안에는 한국전쟁 부수가 따로 마련돼 있어 관람객한테 한국전쟁을 알려줍니다. Famous Korean War battle fought by Australians was at Kapyong, where Australian and Canadian soldiers, with help from British, New Zealand and American soldiers, held back a major Chinese assault on Seoul.
1951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경기도 가평 일대에서 영연방 제27여단이 중공군과 벌인 4일간의 전투인 가평 전투. So many things that happened in the Korean War that was really nasty. But when I returned to Korea 15 years ago, it was like going into a garden. I can remember on the bus, I looked at the mountains and the mountains are green, all these beautiful trees, the gardens, and to see South Korea and see the change. It was, talk about miracles. 가평 전투에서 호주 대대는 32명이 전사하고 3명이 실종되었으며 59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승리로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여 결과적으로 아군 방어선 구축에 성공했습니다. Successive governments over time have been of the opinion that if Australia was ever threatened by an external enemy, as it was by Japan in the Second World War, that Australia would not be able to defend itself. And so Australia's strategic security has always been dependent on a large and powerful friend. And so for up until the Second World War, that friend was Great Britain and the British Empire. And from World War II onwards, that great and powerful friend has been the United States.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다진 호주. 이에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 안보 협의체에 참여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간에 맺어진 안보 협의체로 지난 2021년 9월 15일에 발족되었습니다.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For the longest time, has been able to rely on a close relationship with America, Britain, and the Western Allies. But the thing that can't be overlooked is the fact that Australia is very, very geographically far away from these allies, and so fostering relationships with allies in the Southeast Pacific and Asia is probably in Australia's best interests, so as to lessen somewhat the dependency upon nations which are geographically very far away. I love having Korean culture in Australia. I think it's a beautiful thing when a city has more than one culture and you get to, we have a lot to learn with technology, and I think that partnership is really great. 우리의 궤도용 보병 전투 차량인 레드백이 호주에 수출됐습니다. K방산의 첫 번째 오커스 선진 시장 진출이기에 그 의미가 큽니다. 현재는 레드백을 생산할 첨단 센터를 건설 중입니다. So we're standing in a stage 1 production hall. Stage 1 is ahead of target, and we expect to take the keys of the stage 1 buildings in June this year, and our start of production date is early next year. We will have in this facility by the end of this year approximately 70 people. 이번 수출에 또 하나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해외로 기획, 설계, 공급 체계를 최적화한 K방산 수출 시스템의 저수출 성공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호주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자주포랑 장갑차 전력은 필수적이다. 그중에서 자주포로는 K9을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장갑차로는 이제 경쟁 끝에 이제 레드백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이제 기준들이 굉장히 혹독하고 이제 볼 수 있는 모든 거 거의 모든 것을 다 봤다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레드백은 대한민국 5세대 보병 장갑차입니다. 레드백이란 이름은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레드백은 험난한 전장에서도 이동이 용이하고 지뢰와 총탄 공격에 대비한 방어 능력까지 강화한 미래형 장갑차입니다. I think the Redback actually is
of its first kind, where we brought together the best of the world's capability. It is setting Australian Defence Force on a new level as an advanced nation with the advanced tech weapon systems that actually leads the world. So I presume they will be extremely happy about this. 미국, 영국, 독일 등 기존의 방산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을 요구하는 호주 육군에 우리 레드백이 수출됐다는 점은 우리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사례입니다. Dzień dobry. 이곳은 폴란드 민스크에 위치한 공군 기지입니다. Polska stanęła przed takim trudnym dylematem. Musieliśmy po prostu wymienić flotę statków powietrznych, ponieważ nasze samoloty, które pochodziły jeszcze z byłego Związku Radzieckiego, były po prostu starymi samolotami, a w obliczu zagrożeń, jakie mamy za wschodnią granicą, musieliśmy podjąć decyzję jako kraj o zakupie nowego uzbrojenia. 폴란드 공군에 수출된 우리의 다목적 전투기 FA-50. FA-50과 폴란드와의 인연은 20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2대 납품한 FA-50 GF 버전이 되겠습니다. GF는 이제 갭필러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항공기를 최종적으로 48대를 납품하게 되는데 FA-50 PL 버전을 36대 폴란드에 추가로 25년부터 28년까지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폴란드가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 항공기와 저희 FA-50 사이에 갭을 메운다, 이제 항공기의 공백 기간을 메운다 해서 갭필러로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FA-50 도입을 계획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4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기 체계의 필요성, 최신성, 신속한 도입 기간, 경쟁력. FA-50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전투기였습니다. 이제는 폴란드의 항공을 수비할 FA-50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 Ergonomics is very good, so I got a good experience. Very good. 항공기 완제품의 유럽 시장 진출은 우리 방산의 새로운 역사가 됐습니다. 제가 조종사 출신이고 또 시험 비행을 했기 때문에 FA-50을 타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현재나 또 미래에 필요한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다 갖췄다. 세계의 어느 국가의 비행기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이 사장이 확인을 했고 또 확신을 시켜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이 응집된 FA-50은 이제 폴란드 항공을 수비하는 다목적 전투기의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수출로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전략적 파트너, 국방의 협력자로 새로운 국가적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항공기를 운용을 하려면은 조종사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폴란드 조종사들에게 FA-50을 어떻게 비행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교관 조종사로 와 있습니다. 8명의 폴란드 조종사들이 지금 훈련을 진행 중이고 대략 1년에서 2년 동안 훈련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W naszym przypadku jest to duży skok jakościowy. Po wykonywaniu lotów na samolotach MiG-29 obecnie w przypadku FA-50 mamy do czynienia z samolotami nie tylko nowymi, ale też bardzo nowoczesnymi. 현재 폴란드 공군에서 운용 중인 F-16, F-35 전투기와 FA-50은 호환성이 뛰어나 짧은 교육 시간에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폴란드 공군은 기존의 노후된 러시아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체계에 익숙해 있던 이 공군이 저희 F-50 항공기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 항공기의 성능, 그다음에 조작의 용이성, 그다음에 정비 운영의 효율성, 체계적인 그 시스템에 깜짝 놀라고 있고요. 폴란드 영공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의 영공 방위에 크게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A-50에 대한 우수성은 폴란드 공군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투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비사들은 FA-50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Niewątpliwą zaletą samolotu FA-50 jest możliwość ściągnięcia wielu
paneli z pokrycia, co ułatwia dostęp do agregatów i wykonanie obsług, jak również przejrzystość dokumentacji, w której łatwo się poruszać, łatwo znaleźć obsługi, które musimy wykonać. To install the battery, yes. Before the install the battery, let's check the connector condition and this condition, yes. 아날로그는 수많은 계기들이 칵핏에 각각 이제 붙어져 있습니다. 붙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를 할 때 10개의 계기가 있다라고 치면 FA50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그 디스플레이로 그 계기들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비 횟수로 따진다고 치면 훨씬 이제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FA50은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정을 다지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국방과 안보라는 고리로 연결된 양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mo습으로 발전할까요? Nasze dwa kraje dzieli dosyć duża odległość, odmienna kultura, inny kontynent, inne w zasadzie problemy. A przez to, że w naszych siłach zbrojnych, bo nie tylko w siłach powietrznych, ta współpraca wojskowa jest coraz większa, była i cały czas się rozszerza, to gdzieś tam o waszym kraju jest dużo więcej słychać w naszym kraju. I na pewno to w jakiś sposób wpływa, a na pewno pozytywny na postrzeganie kolei tak samo. 강력한 방위 산업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나와 가족을 지킵니다. 강하지 못해 침략받던 아픈 과거에서 벗어난 지금. 대한민국 방산은 이제 세계에서 K방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세계 군사력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방위산업 종사자들은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 최일선에서 싸우는 선봉부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